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은 끝까지 인간임을 포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신의 모든 잘못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파렴치함도 모자라 그 모든 걸 합리화하기 위해 가짜 음모론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고 쪽팔릴 지경인데요.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말은 그냥 잠시 책임을 모면해보려는 그의 말장난이었을 뿐인 거죠.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이 더 비참해질 뿐인데요. 이제 남은 건 파면과 사형 선고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곽정근 전 특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탄핵을 공작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작 국회에 왜 헬기와 무장병력을 보냈는지 합당한 설명은 전혀 내놓지 못했는데요. 국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갖단 주장을 이어갔는데 곽 전 사령관은 질서 유지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은 마이크를 잡자마자 탄핵 심판이 공작됐다는 음모론을 끄집어냈는데요. 이후 그는 9분여 가까이 광분한 채 아무 말 대잔치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자가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그저께 상황과 오늘 상황을 보니까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10일 날 오전에는 마치 무슨 대통령을 생각해서 감추는 척하면서 오후에 2번 통화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벌써 이미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다분히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제가 무슨 조서를 본 것도 아닙니다만은 구치소에서 어두워서 그 조서를 읽을 수도 없고 제가 법정에 와서 그저께 상황, 오늘 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12월 6일부터 시작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고요. 하여튼 도무지 상식적으로 어떤 조직생활,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이 상으로부터 어떤 자기가 이행하기 어려운 지시를 받았을 때는 부당합니다의 이전에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한마디 하면 대통령님 지금 또는 장관님 지금 국회에 우리 요원이 15명 정도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전부 비무장 상태고 그리고 이미 소화기 분사를 받고 시민들과 불필요한 이런 충돌을 안 하기 위해서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명령을 이행하기가 저희가 어렵습니다라고 그 말 한마디 안 하고 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아까도 변호인이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강력하게 만약에 지시를 했다면은 투표가 끝날 때까지 한두 차례라도 전화 장관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확인하는 것이 상례인데 도무지 상식이 안 맞는 뜬금없이 의원을 끄집어냈다. 의원은 제가 의원으로 이해했습니다라면서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얘기만 나왔다는 것이 그리고 또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상의를 좀 해야 됩니다. 거기 상황이 어떤가? 그러고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여차여차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빨리 그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 우리는 이 가결된 거를 수용해서 바로 해제할 수밖에 없는데 계엄이 몇 시간이라도 좀 더 유지돼야 될 이유가 있다, 필요가 있다. 그러니 어떻게든 좀 막아볼 수 없냐, 저 방법이 있겠냐라고 상의를 하고 좀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이지.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어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저는 우리 재판관님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회의원 등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라는 자신의 지시를 직접 들었다고 증언하는 두 사람을 공격하고 나선 건데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직접 반박했지만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을 뿐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작 윤석열 측은 국회로 왜 헬기와 무장병력을 보냈는지에 대해선 질서유지 때문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데요. 왜 하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콕 찍어 질서를 유지하려 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질서유지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는데요. 아무리 우겨보고 거짓말을 해봐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가엾다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신세가 된 내란 숙에 차라리 본복이라도 사형을 집행했으면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이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전화해
여러 차례 대답을 강요한 듯 다그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전 사령관과 함께 있던 수행장교가 검찰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진실은 항상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이전 사령관과 달리 수행장교는 윤석열이 총을 언급한 것도 명확히 기억난다며 이미지까지 연상됐다고 했는데요.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국회를 차로 한 바퀴 돌고 나자 걸려온 전화 한 통, 군 비아폰에 대통령님이 떴고 사령관이 충성 대통령님이라고 하고 받았다고 수행장교가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첫 번째 통화에서 윤석열이 상황을 묻자 사령관이 경찰이 다 맡고 있다고 답했다고 했는데요. 수행장교는 TV에서 듣던 대통령 목소리라 신기했고 바로 옆에서 잘 들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하라고 지시한 건 두 번째 통화였는데요. 그때 수행장교는 4명이 1명씩 가마를 태우고 나오는 모습이 연상됐다고 했습니다. 총이란 말이 나온 건 세 번째 통화였는데요. 윤석열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고 사령관 답이 없자 어라고 큰 소리로 대답을 강요하듯 다그쳤다는 겁니다. 수행장교는 대통령이 갈 때까지 갔구나. 충격을 받았다며 총을 허공에 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문을 여는 이미지가 떠올랐다고 진술했는데요. 이전 사령관도 검찰 조사에서 문을 부수라는 말은 기억나지만 충격을 받아 정확한 말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 대통령이 끌어서라도 끄집어내라 국회의원을. 그건 말씀 제가 답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네. 그런 대통령이 만약에 지시를 했다는다면은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지시이기 때문에 네. 기억이 안 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예. 기억나는 게 있고, 예. 근데 그건 여기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통화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였는데요. 윤석열이 해제됐다 해도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하라면서 또다시 여러 차례 어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진우, 김용현 두 사람이 통화할 때 쓰는 비아폰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도 다시 확인됐는데요. 수행장교는 작년 봄쯤 이전 사령관이 김용현 당시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준 비아폰을 받아온 뒤 군용 비아폰과 구별하려고 무궁화 스티커를 붙여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들이 계엄을 오래전부터 모의해온 정황이 확인된 건데요. 이런데도 음모론이나 만들어내 헛소리나 하고 앉아있는 내란 수계, 이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군인들이 내란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걸까요? 답답합니다. 끝으로 진짜 군인의 모습을 보여준 곽종군 특전사령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군인의 자존심을 지켜주셨기 때문인데요. 잘못된 상급자를 만나 내란의 종범이 되고 말았지만 진정한 참여와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래도 대한민국 군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를 갖게 해줬습니다. 내란을 청산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여준 곽 전 사령관에게 최소한의 선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그 증인 지금 구속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소돼 있고. 예, 기소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진술 거부권 행사를 한 번도 안 하시고 다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오늘 이제 진술을 거부한다는 뭐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저 지금까지 진술 거부를 한 번도 안 하고 다 했습니다. 다 하셨고 또 자수서 내셨잖아요. 예, 자수서 냈습니다. 그 제출하신 이유가 뭔가요? 제가 자수서를 제출한 이유는 첫 번째 계기는 12월 5일 날 김용인 전 장관이 저한테 이 비화폰이 이거는 녹화가 되고 이제 녹음이 안 되니까 당당하게 가라라고 얘기를 5일 날 저녁에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반적으로 이제 나온 것들이 얘야 707이나 얘야 여단장 지휘관들이 모든 상황이 다 처벌받는 소리가 저한테 막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말로 사실대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정말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자주서를 진실되게 써놔야 제가 이후에라도 제 기준점이 돼서 안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써놓고 그거를 기조로 계속 동일한 진술을 해왔습니다. 근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기억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제 기억으로 쓰다 보니까 시간의 편차가 있거나 내용이 조금씩 용어 바뀌는 게 어떤 거는 조금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그 기준점을 제가 명확하게 잡고 싶었기 때문에 그걸 써서 제출하고 그 방향과 내용에서 그대로 지금까지 진술해 왔습니다.